그렇다면 만약에 아침밥을 거르면 생기게 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요. 자꾸 배가 나오고 내장 지방이 늘어난다. 아니, 아침밥을 거른다고 내장 지방까지 늘어나나요, 정 교수님? 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점심 때 폭식하기가 쉽고 또 식사 전에 간식을 먹는 양이 늘어나서 대부분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밤 동안 오랜 기간 공복이었다가 갑자기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니까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고 또 혈액 속 중성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증상 지방들은 신체 곳곳에 쌓여서 내장 지방이 되고 또 결국은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당뇨병 발생 위험이 쑥 높아진다? 의외인데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공복 운동이 좋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지 아침밥을 잘 안 먹는데 아침밥을 안 먹으면 혈당도 안 올라가니까 혈당 관리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아닐까요, 정 교수님? 네, 같은 질문들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혈당 조절에는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들 보십니다. 하지만 밤 동안에 에너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낮 동안에 활동을 하려면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당뇨병의 위험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무려 20%나 더 높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침밥을 자주 거르면 생기는 불상사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위험도 최대 6배나 증가한다. 이 교수님, 덜 먹으면 피가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아침 거르시고 아마 이 시간쯤 되시면 배가 약간 출출하고 뭔가 허기가 좀 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주워 드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이 뭔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점심때 폭식을 하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몸에 흡수가 많이 되게 되죠. 일순간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사용을 할 만큼 하고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가 오래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험 결과를 보면 남자 학생은 무려 콜레스테롤이 5.8배, 네? 여성 학생은 중성지방이 무려 2.3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 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아침밥을 잘 복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살펴보면요. 뇌출혈 위험이 36%가 높아진다고요. 근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침밥을 이렇게 안 먹으면은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소화 에너지에 쓰는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이게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는 건가요, 교수님? 네, 연구가 있는데요. 2016년에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의하면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 또 주 2회 이하로 먹는 사람이 아침밥을 매일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뇌출혈의 위험성이 36%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침을 안 먹으면 공복 상태가 되고요. 공복이 혈압을 올리게 되고 그 혈압이 올라간 상태 때문에 뇌출혈이 생기는 거죠. 아, 자, 저는 군 복무했던 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 먹었거든요. 저의 지난 날이 참 후회스러운데 자,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한 아침밥 어떻게 하면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짚어봐야겠죠? 네, 일단 여기 두 종류의 아침밥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아침밥 A는 아메리칸 스타일 약간 빵과 우유가 준비돼 있고요. 네. B는 칠첩반상 한식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상의 칼로리는 일단 같다고 하는데 네. 서보배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아침상 좋아하세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밥상도 받고 싶고 빵상도 받고 싶긴 한데 저처럼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맛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밥상 딱 대접받는 느낌 밥상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마음은 밥상이지만 머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빵상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네. 저는 하도 애들 밥해 먹이다 보니까 요 정도 조금 먹여서 보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교수님 어떤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차리시는 분의 마음만 봐서는 그 빵과 우유가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네. 먹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칠첩반상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일단 빵은 우유와 드시면 일단 차리기는 좋지만
먹고 나면 금방 또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또 뭔가를 복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또 하나 아무래도 영양분이 좀 부족하게 마련이기 때문에요. 우리 한민족은 당연하겠지만 칠첩반상 같은 아침상을 거나하게 드시는 것이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다양한 그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좋은데 저렇게 밥상 차리시려고 하면 어머님들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1시간 걸려요, 네. 교수님. 칠첩까지는 아니지만 뭐 반찬이나 국의 종류를 좀 줄이셔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조금 간단하더라도 반찬을 한두 가지 그다음에 국, 밥을 좀 이렇게 소량씩이라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아침은 솔직히 바쁘니까 간단히 먹고 네. 저녁에는 일도 하고 왔으니까 보상 심리로 많이 먹고 이런 게 좀 패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새끼의 식사량은 또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 식사는 황제처럼, 점심 식사는 왕처럼, 저녁 식사는 거지처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오. 예, 아까 이종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침 식사를 잘 드시면 일단 포만감이 충분히 들기 때문에 다른 음식 생각이 잘 들지 않아서 일단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또 물론 가장 좋은 영양 비율이 저희가 1대1대1이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의 비율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지만 우리가 체중을 줄이고 싶으실 때는 아침의 비율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화 기능과 인슐린 작용 자체가 아침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아침에 드신 영양분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소모되는 데 반해서 저녁에 드신 영양분은 지방의 형태로 더 많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아침밥 잘 챙겨 드시고요. 이어서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수 식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식탐 있는 당신, 식사량을 천천히 조금씩 줄여라. 야, 이게 보통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놓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만 더 먹으면 든든해지는데요. 교수님 비법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특히 이렇게 밥을 좀 줄여서 적게 드시라고 하면 막 화부터 내고 짜증 내시거든요. 아니, 진료 보러 왔는데 나보고 밥 적게 먹으라면 되게 화를 내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식탐이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줄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가장 중요한 팁은 욕망은 그대로 두시되 대신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드시다가 마지막에 한두 숟가락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한두 숟가락 남겨두는 습관을 주시면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이 정도 먹으면 좀 그만둬야 되겠네라고 하는 습관이 붙기 때문에요. 한두 숟가락, 한두 젓가락 정도 남기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특히 국물 요리, 보통 저희가 국물 요리는 다 드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국물 요리도 제일 마지막에 아래쪽에 있는 국물을 조금 남기시는 것이 전체적인 식사량을 줄이시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남기면은 누군가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국물 막 마시면은 밑에 고춧가루까지 다 먹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건강한 식습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기 맞고 장수 돕는 3331 공식으로 먹어라. 오. 좀 이름이 어렵죠? 이게 뭘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3321. 하루 3끼를 삼삼하게 먹고 한 2주에 한 번은 굶어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 가혹한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한국영양학회에서 33321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군을 총 5개, 채소류, 곡류, 고기류, 과일류, 유제품류 이렇게 5군으로 나누고요. 성인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각각 채소 3접시, 밥 3공기, 달걀 3개에 해당되는 단백질, 그리고 과일 2개 종이컵 분량, 그다음 우유 1컵 200cc 정도를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분의 경우에는 여자분보다 좀 더 칼로리가 필요하니까 25% 정도를 더 드셔주시면 되고요.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저 3331 식단을 보면은 끼니마다 이 단백질 같은 이 고기랑 이 달걀이 틈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연세가 드실수록 이 단백질 섭취를 좀 중요하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럼요.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래서 몇 끼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게 좋은데 사실은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한 끼에
20에서 30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끼에 나눠 드시는 게 좋고요. 드시는 단백질은 이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살코기라든가 생선, 두부, 콩, 아니면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보통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탄수화물 조금 줄이시고 단백질 식사량을 좀 늘리는 게 좋습니다. 네, 아침에는 단백질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조절하는 식습관 세 번째 보겠습니다. 2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라. 정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오래 씹을수록 음식물이 침과 잘 섞이기 때문에 소화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식이 조금 줄어들고요.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씹으면은 그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어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잘게 으깨어지기 때문에 체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씹는 운동 자체가 뇌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씹을수록 신경이 자극이 돼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이것까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네. 하루 3끼를 먹되 저녁은 가급적 일찍 먹어라. 왜 일찍 먹어야 될까요, 이 교수님? 네, 아까 전지은 교수님께서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거지가 아니니까 나는 저녁도 황제처럼 먹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바로 저겁니다.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면 되는데 늦어도 7시, 조금 가장 이상적 6시 정도까지는 저녁을 마음껏 드셔도 충분하거든요. 드시고 나면 왜 좋으냐면 저녁을 먹고 잠자기 전까지 시간이 길다 보니 소화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되게 되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섭취된 영양분이 어디든가 에너지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서 쌓이기가 않기 때문에요. 지방도 덜 생기고 비만도 덜 생기고 혈당, 고지혈증, 혈압 모두 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녁을 좀 충분히 많이 즐기시고 싶다 그러면 조금 일찍 드시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째 장수 식습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달 음식은 월 몇 회 이하 상한선을 정하라. 이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정 교수님? 뜨끔하네요. 저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배달 음식 전문인데요. 네.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들이 치킨, 중국 음식, 족발 이런 피자, 것들이 네.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트랜스 지방이나 나트륨의 함량은 높지만 반대로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함량은 낮기 때문에 오랜 기간 섭취하게 되시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는 저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요. 또 외식을 하실 때에는 탕류 같은 음식보다는 여러 가지 반찬을 같이 드실 수 있는 백반류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특히 탕 같은 음식은 국물 음식이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고요.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시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위험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